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갈색 봉투. 몇 년 전,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장 동료의 이야기다. 그 녀석은 비정상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만약 카운터라도 보게 되면 잔돈이나 손님의 손이 닿기만 해도 필사적으로 계속 손을 씻어대는 것이다. 그 사이에 카운터에는 손님들이 밀려들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 카운터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결벽증이 심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조차 줍지 못할 정도였다. 하지만 평상시의 성격은 귀여운 남동생 같은 느낌이라 미워할 수는 없는 친구였다. 게다가 손님 맞이에는 대단히 능숙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꺼리는 일은 주변 사람들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그 녀석이 아르바이트하는 곳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다. 여자친구는 대단히 예뻤는데 그 녀석은 아파트를 빌려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대단히 행복해 보였다. 다들 여자친구가 이쁘다고 잘 됐다면서 기뻐해줬고 점장도 커피를 가져다주며 축하해줬다. 그리고 한동안은 여자친구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살이 쪄버렸어. 라며 행복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 정도 지난 후 갑자기 그 녀석은 기운이 없어지더니 아르바이트마저 빠지기 시작했다. 여자친구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네. 여자친구랑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묻자 그 녀석은 사실은 일하며 이야기를 꺼냈다. 그 녀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한테 고백을 받은 것이었다고 한다. 누군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 귀엽고 예쁜 여자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할 무렵부터 자신의 결벽증 때문에 싸우게 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특히 그 녀석이 거슬리던 것은 여자친구가 생리를 할 때였다고 한다. 냄새가 너무 싫어서 화장실 휴지통에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도 난리를 쳤다고 한다. 거기에 욕조가 더러워진다며 생리 도중 목욕을 했다고 화를 냈고 냄새랑 피가 이불과 침대에 밴다며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마저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친구는 바닥에서 수건을 깔고 자게 했다는 것이다. 결국 그 때문에 여자친구와 큰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에게 대단히 심한 말을 해버렸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의 몸에 대해서라던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단점을 하나하나 꼬치꼬치 지적하고 너같이 더러운 여자랑은 이제 못 살겠어 라고 말한 다음 집을 뛰쳐나와서 친구 집으로 도망쳤다는 것이었다. 이제 어느덧 가출한 지도 2주가 지났다고 했다. 지금 시간이라면 여자친구는 일하러 나가서 없을 테니까 지금 짐을 가지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서 결국 아르바이트가 끝난 뒤 내가 같이 아파트에 가게 되어버렸다. 나도 그 여자한테 원한을 사면 어쩌지.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아파트 문 앞까지는 의리상 같이 있어주기로 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여자친구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조심 방문을 열자 거기에는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벽과 바닥 전체에 어마어마한 수의 휴지가 붙어 있었다. 군데군데 압정이나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집안의 모든 불이 다 켜져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여기저기에 엄청난 수의 벌레. 붙어있는 휴지에도 벌레가 빽빽히 붙어 있었다. 그것을 다 본 그 녀석은 정신이 나갈 듯 소리를 지르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다. 번호를 바꾼 모양이었다. 게다가 당황한 그 녀석이 손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비누 속에 면도날이 한가득 박혀 있었다. 충격과 공포에 젖어 완전히 아비규환이었기에 나조차도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녀석은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 이후로 나도 그 녀석을 만나지 않았기에 점장에게 들은 것뿐이지만 그 녀석의 어머니가 가게로 전화를 걸어 그만두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여자친구는 휴지를 버린 것만으로 그 녀석이 화를 냈기에 버릴 수도 없는 휴지를 어딘가에 모아뒀던 게 아닌가 싶다.
기참할 정도로 모욕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자 이성을 잃고 벽과 마루에 붙여버린 게 아닐까.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딱 한 번 그 여자가 가게에 왔었다고 한다. 그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세요. 라며 갈색 봉투를 두고 갔다고 한다. 그 봉투는 지금까지 아무도 열지 않은 채 가게에 버려져 있다. 다만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짐작이 간다. 두 번째 이야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지금 이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나는 머리만 남았지만 살아있다. 내 머리는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기가 막힌 것은 바로 나를 이 꼴로 만든 이들이다. 나와 함께 짧지 않은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미친 게 분명하다. 내 머리를 잘라내고 몸은 어디로 보냈나 했더니 끔찍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몸을 요리하고 있다. 믿을 수 없었다. 역겨웠다. 나와 가까웠던 집주인 사내는 나를 찌른 죄책감 따위는 없는 듯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그의 아내는 심지어 콧노래까지 부르며 내 몸을 버무리고 있다. 역겨움과 두려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었다. 한때나마 그들을 가족으로까지 생각했다. 내가 견딜 수 없었다. 이런 야만스러운 이들일 줄은 몰랐다. 소리를 지를 뻔했으나 다시 삼켰다. 이 상황에서 내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떤 일을 벌일지 상상할 수 없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의 기행은 계속되었다. 아마 애초부터 나를 제물로 쓸 작정이었던 것 같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나의 머리 주위로 다른 것들이 올려지기 시작했다. 나와 수많은 추억거리를 공유했던 주인집 딸내미는 테이블에 올 때마다 내 눈을 흘끗흘끗 바라보았다. 슬픈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을 보자니 어제 벌어졌던 참극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방에서 자고 있던 나는 이상한 낌새에 눈을 떴다. 손발이 묶여 있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알 수 없었던 것을 보니 아마 내 식사에 수면제 따위를 탄 모양이었다. 놀란 알뛰며 새어나오는 나의 비명 사이로 주인집 가족 셋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집주인 사내는 짧고 날카로운 칼과 함께였다. 피가 묻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낡고 해진 옷을 걸친 그는 내게 천천히 다가왔다. 아내와 딸은 저만 치서 지켜보고 있었다. 내 목숨을 구걸할 새도 없이 그는 미안하다는 짤막한 문장과 함께 망설임 없이 목을 찔렀다. 내 친구는 울면서 그런 저희 아버지를 말렸으나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품에 안겼다. 내 친구는 숨을 헐떡이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일밖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붉은 것들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나는 정신을 잃었다. 나는 새까만 심혈을 날개도 없이 날고 있거나 온통 새하얀 미지의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 무엇을 보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다. 혼은 있는 듯, 없는 듯. 내 존재에 대해 인식할 수 없었고 잠들었을 때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나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있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현상에 놀랐다. 그 놀라움과 아직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뻥 뚫린 내 목구멍을 통해서 머리를 때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차라리 그대로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두 번 죽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의식을 끝내고 내 몸을 저쪽에서 먹고 있다. 나의 죽음을 슬퍼했던 내 친구까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맛있게 섭취 중이다. 내 살을 요리한 역겨운 냄새부터 그것을 씹고 마시는 끔찍한 소리까지 들린다.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식사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머리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도 모르게 내 머리를 차 트렁크에 넣고 길을 떠나고 있었다. 아마 외진 곳에다가 버릴 모양이었다. 덜컹거리는 차 트렁크 안에서 어둠에 갇힌 채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게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문득 억울해졌다.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나 싶었다.
물론 이 차가 멈추고 나면 나는 싫어도 땅속 깊숙한 곳에 묻힐 것이다. 그곳에서 썩어가다가 개미와 여러 곤충들에 의해서 뜯겨 사라지겠지. 슬프다. 처음 죽을 때에는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기분이다. 나는 그가 트렁크를 열 때 죽은 머리가 살아있음을 보이며 그를 놀래켜줄 작정이다. 아무도 없는 외진 산속에서 그를 기절시키면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얻어야 되겠지. 그런데 잠이 온다. 눈이 무거워진다. 아직 잠들면 안 되는데. 주름과 필사적으로 사투를 벌이던 중 드디어 차가 멈춘다. 시동이 꺼지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나는 남은 힘을 짜내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트렁크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생각지도 못한 풍경에 당황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으슥한 암흑 속이 아닌 밝은 불빛이 여기저기 걸려있는 왁자지껄한 읍내시장이었다. 나는 내 머리를 향해 두 팔을 뻗고 있는 그의 얼굴을 보며 영원히 깰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졌다. 잠에 빠지기 전에 다짐 하나를 했다. 다음 생애에는 힘없는 돼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아니, 저들처럼 자유로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